저는 근데 이게 좀 궁금한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정청래 대표가 출마할 것 같잖아요. 근데 출마를 하면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작년 전당대회하고 비교하면 네. 지금 그 권리당원 네. 작년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60% 네. 넘게 받았으니까. 네, 대의원과 그리고 달랐죠. 호남에서도 한 66% 정도 지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작년 같지는 않을 거다. 다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환경이 유리해진 거는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네. 전당대회라는 겁니다. 그 대의원 표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표심에서는 박찬대 후보한테 네. 밀렸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1인 1표제를 정청래 대표가 끝내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어쨌든 관철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관철시키고 만든 이 룰을 자기가 출마하는 전당대회에 적용을 시키는 것도 참 논란거리인데. 아니 뭐 그것까지는 인정하는데 1인 1표제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1인 1표제를 또 자꾸 주장하는 것도 전 납득이 안 돼요. 네, 막 확대를 아니, 제도적 해야 측면에서 된다면서. 검찰 개혁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 네. 계속 이 보안 수사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심리예요. 비슷하죠. 결국에는 자기 지지층을 묶어놓기 위한 어떤 네. 이 이슈로서 묶어놓기 위한 그런 의제로 그걸 자꾸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민주당의 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야 될 비전에 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보안 수사권도 1인 1표제고 1인 1표제도.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연임에 도전한다면 네. 그 연임 도전에 맞는 그런 비전과 뭐 그런 정책과 이걸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본인한테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해야지 맨 똑같은 얘기하면서 또다시 똑같은 이제 말하자면 정청래 대표 체제의 지난 1년간의 모습을 반복하겠다는 것은 발전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 청산만으로는 네. 안 된다는 게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네. 보여준 거예요. 내란 청산 중요한데 네. 이미 그거는 이제 사법의 영역에 넘어갔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잘하고 다른 있잖아요. 일을 해라. 네.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대한민국 경제를 말하자면 챙기고, 그리고 지금 뭐 산업전환부터 시작해서 기술혁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과 중요한 정책들을 도입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해라라는 게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의사거든요. 그거에 부합하는 어떤 비전을 내놔야죠. 근데 그거 없이 맨날 똑같은 노래 부르면서 이 노래 한 번 더 부르게 해주세요. 저는 그거는 발전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노래방을 가도 어떤 친구는 한 노래만 계속 4절까지 주장창 부르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랑 노래방 같이 안 가지. 그러니까 이제 가면 안 지겹죠. 돼. 그건 이제 지겹죠. 혼자 가라. 코인 혼자 예. 가라. 코노 가라. 그러니까 지루한 그런 정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하신 말씀 보면 네. 이제 산업에 있어서 대전환, 그러니까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이제 산업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비전들이 있잖아요. 뭐 바이오, AI,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격차를 초격차로 벌려야 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또 청년 문제 특별히 강조 많이 하셨어요. 최근에 뭐 올림픽공원에 또 청년들이 모여서 네. 뭐 참정권 침해 목소리도 냈고, 근데 거기 청년 말고 이제 장년층도 많고 지금은 이제 좀 변질이 연령층도 됐지만, 많고.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의 목소리가 울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초반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청년들이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정말 이제는 이 기회가 봉쇄된 나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서 이제 기회다원주의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겠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정말 필요한데, 왜 정청래 대표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정말 뜨끈뜨끈한 주제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단 하나의 본인의 생각이 없나요?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정청래 대표는 항상 이런 식이죠. 1인 1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내지는 대통령께서 뭘 하고 오시면은 월드클래스. 무슨 품평하는 위치에 있어요, 자기가. 근데 여당 대표는 공동 운명으로 공동 책임을 지는 거고, 오히려 정부보다도 훨씬 더 빈틈을 채워주는 더 포괄적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뛸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약간 그런 공간을 여는 역할까지 여당이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여당의 아주 원론적인 역할까지는 제가 안 바라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기본적인 본인의 고민과 이런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깊은 이런 연구한 내용에 대한 게 좀 메시지로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근데 또 2년차 또 당대표 해가지고 공천은 또 하고 싶고 대통령은 또 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 앞에 본인이 대통령 감으로 비춰지면 대선 주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거지로 지금 본인이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지금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니까 국민들은 이게 너무 답답하고 좀 황당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이끌려고 이런 단순한 논리로 계속 반복을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이 계속 이제 전당대회에 자신의 의중을 여러 경로와 방법과 여러 차원의 이제 그 메시지로 전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메시지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방향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정청래 대표가 만만치 않겠다.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를 하면 당선 가능성이 이거 적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작년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여전히 이제 정청래 대표나 이른바 민주당의 이제 구주류, 친노 친문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건 분명하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1인 1표제까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정청래 대표 당 대표 1년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 특히 호남에서는 균열이 크게 났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 거다. 그리고 작년 전당대회는 대통령이 그냥 관망하고 있었지 네. 뭐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했잖아요. 네. 여당다운 여당이 필요하다. 네. 여당다운 여당의 역할을 하는 네. 그런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도 일정한 반응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작년 상황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도 그렇게 가볍게 뭐 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 그것만은 분명하고, 아니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과의 저런 그 관계 형성을 해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분은 정치 시작하면서부터 네. 무슨 정책이나 그렇죠. 비전이나 네. 가치나 노선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정치를 한 분이 아니에요. 네. 무슨 옛날에 총래당 네. 커뮤니티 정치죠. 이런 걸 네.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커뮤니티 정치를 해온 거예요. 때문에 저희 굉장히 단단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아니 김어준이 있고 유시민 장관이 뭐 내일부터 참전한다면서요. 네. 유시민 작가가 있고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안팎에 저런 압박이나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른 척하면서 출마를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당대표가 설령된다 한들 네. 그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크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임기가 지금 4년 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임기 초반에 2년 이게 차예요. 네. 그러면 하루하루 바람잘 날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체제가 끊임없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물론 국민의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뭐 된 당대표를 대통령이 물러나라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과연 발전적인 당청 관계에 그렇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욕심도 있고 억울한 게 있어도 물러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온 거죠. 저는 그 얘기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박원석 의원님 같은 정치의 내공과 아니 저뿐만 철학이 아니고 있는 박지원 분들이 의원 같은 분이 예, 뭐 맞아요. 박지원 의원이 그렇다고 무슨 뭐 예. 정청래 대표가 미워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분 정치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이는 되면 거죠. 당청 관계가 어떻게 간다. 그리고 만약에 정청래 그런 게 대표가 보이잖아요. 예, 당선되면 대통령한테도 그건 치명타가 될 거잖아요. 대통령이 치명상을 입게 당연하죠.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게 약간 좀 외통수 걸려 있는 게 막다른 골목인 게 일단은 본인의 욕망이 있다 보니까 당대표 출마는 또 하고 싶은데 전 출마해서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대통령하고 이미 맞서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니 시간을 돌려서 그 정권은 짧다 이런 발언만 좀 안 했어도 어떻게든 뭉개고 가겠지만 이미 본인이 발톱을 다 드러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없는 일로 치자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좀 보는 거고, 만에 하나 뭐 친노 친문 세력들과 1인 1표의 효과가 있어서 만약에 당선됐다고 치면요, 그럼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여당이 갈 수가 없어요. 단 한 발자국도. 그러면 결국은 상상해 보면 2년차, 3년차 계속 여당발 이 불협화음과 내전이 계속 날 거고요. 결국에는 당 깨지지 않겠습니까? 당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이 깨진다면 결국에는 지지율이 훨씬 높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계 개편을 하는 네.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면은 져서 끝나는 거고 이기면은 이겨서 또 끝나는, 굉장히 이거는 본인이 좀 지혜롭지 못한 처신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래요. 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표다운 역할만 제대로 지난 1년 동안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연임하지 말라 그래도 연임하죠. 아니 본인이 프리미엄도 있고 현직 대표니까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도 여당 대표답게 못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과 맞서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건 대통령제하에서 지금 불가능한 거를 네. 전 꿈꾸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임기 2년 차에 대통령과 맞서는 여당 대표라는 컨셉은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 그거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세계 최초예요. 세계 그건 최초.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그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선택지처럼 보이잖아요. 대통령이냐 아니면 정청래 대표냐. 네. 근데 그 선택지가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주어지면 네.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잘 돼야 된다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답이 너무 뻔한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어떤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당권을 연임하지 못하면 앞으로 그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할 것 같다라는 강박관념과 조바심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정치라는 게 뭐 꼭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나가서 떨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그때부터 이제 스텝이 세게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런 모험을 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